나는 그 기사거리 생겼어요. 양식이 다 닿는 거 하나 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아니 이거 시스템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예, 장례 용어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자습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한을 장사 정보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거기 들어가시면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체 교재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방서하고 119는 이해가 되시죠? 돌아가신 분은 119에서 못 모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장법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아까 화장률이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 예약하는 요령들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해서 이제 모시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자연장 형태하고 봉환당. 납골당은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봉환당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봉환당에 모신 분이 있고 자연장 그러면 요 자연장 내에는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해양장, 산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화장한 유골을 집 표면에서 30cm 밑으로 묻고 위에 잔디를 덮으면 잔디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목장은 나무. 그래서 나무 그 대전 시립에 가보면은 나무 하나에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보통 둘레로 해서 뭐 8분인가 이렇게 모신대요. 그렇게. 그 다음에 화초장은 위에다가 화초를 심으면 되고, 해양장은 바다에 뿌리는 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법제화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이 산분장 제도가 다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부터 산분장 제도가 도입됐는데 여기에 이 해양장이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바다에 일정 거리를 배 타고 나가서 뿌리는 형태. 지금 저희들은 충청권에 어디로 가냐면 인천에 해양장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에서 옆에서 그냥 뿌리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크레인으로 내려서 꽃장식으로 이렇게 모시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은 크레인으로 해서 모시는 방법이 조금 더 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장 하신다 그러면 미리 인천의 그 해양장 업체에 접수를 해놓고 거기 가시면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모시게 되겠습니다. 원장님, 저 수목장은 네. 가족끼리예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그게 이제 운영하는 주체마다 좀 틀리는데, 가족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사설로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공설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은하수는 그러니까 이미 다 그 판매를 해서 가족 단위로 해서 판매를 해서 거기는 지금 아예 없고, 대전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여러 모르는 분들이 나무 밑으로 이렇게 모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보면은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은하수를 가봤더니 소나무 밑에다가 모셨는데 어떤 분들이 그 조약돌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원칙은 안 되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양해를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봉환당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납골당이 되네, 이런 형태예요. 여기 형태 이렇게. 그래서 두 분을 모시면 부부단이라고 그러고, 한 분을 모시면 개인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도 개인단에 모실 건지 부부단에 모실 건지 그렇게 구분해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관장, 탈관이 있는데,
관장은 관제 모시는 형태고 탈관은 고인을 모시고 와서 관을 해체하는 형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하고 공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설은 가격이 어떻게 좀 비싸겠죠. 그것도 로얄층, 아파트처럼 로얄층이 있어서 뭐 눈높이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 그러면 맨 위에나 맨 밑에는 대략 한 100만 원에서 뭐 이 정도. 그거는 이제 그 봉안당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준은 눈높이에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설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실 수 있지만 공설은 어떻게 돼요? 공설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순번대로 모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추모공원이나 청주시 목련고 같은 경우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15년에 얼마에 30만 원입니다. 근데 사설로 가면 눈높이는 그 대전에 여기 현충원 옆에 노기아원이 있죠. 거기 가면 위치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안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궤장 신고 요령이 있는데 이 궤장은 뭐냐면 땅에 묻혀 있던 분을 파묘해서 화장하는 절차 아니면 다른 데 모시는 절차인데 요즘에 보면 궤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화장입니다. 그래서 이 궤장 그 화장하는 요령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묘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궤장 신고 필증을 받으셔야 돼요. 묘지 소재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존에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기 주소가 되고 돌아가신 분은 묘지가 그분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묘지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사진이 반드시 석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가까이서 멀리서 측면에서 석장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담아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은 직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제적등본. 그거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하고 신청하는 분의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정해서 같이 두 분을 봉안당에 모시려고 그러면 화장 예약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하늘 장사정보에서 거기 보면은 개장 6월이라고 있어요. 개장 6월에 클릭을 하셔서 예약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각장 합장되어 있는데 각장은 뭐냐면 한 분만 예약할 때 두 분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합장이라고 해서 두 분을 동시에 예약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아까 바로 돌아가신 분은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하지만 개장 6월은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약은 15일 전부터 예약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근데 금년 4월부터 요걸 좀 바꾸겠다 그래요. 4월 1일부터는 아마 그 미리 예약하는 기간을 아마 늘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장 6월 말고 아까 바로 돌아가신 분들 일반 CC는 예약이 5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 예약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이제 그 집안 선산에 9분을 개장해서 화장하려고 개장 필증을 다 받아놨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화장 예약을 좀 부탁을 해서 제가 화장을 좀 어렵게 해드렸는데 한꺼번에 9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운이 좋아서 예약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고맙다가 사례비를 3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화장장이 지금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개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이 장례 선교사로서 개장하게 되면 개장 부분에 어떻게 수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개장은 견적을 내실 때 두 가지로 내셔야 돼요. 이제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미 묘에 계시고 어머니하고 같이 모시겠다. 그러면 개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견적을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 그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100만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탈이 됐을 때, 육탈이라는 게 뭐냐면 땅에 모셔서 이제 살이 다 땅으로 돌아가고 뼈만 있을 때 보통 10년에서 15년을 봅니다. 10년에서 15년. 그 다음에 육탈이 이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장의 차량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수습비가 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구분이 안 되면 유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청구를 했는데 이 비용이 나중에 더 들어가면 유족이 좀 계약에 어떤 문제라든가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탈 됐을 때 안 됐을 때 따로 견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50만 원 정도 더 받아요. 육탈 안 됐을 때.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좀 틀립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견적을 따로 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약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윤달하고 손 없는 날, 뭐 교회에서는 이거 안 따지지만 일반인들은 손 없는 날, 윤날 굉장히 따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날은 좋은 날이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자, 요게 뭐냐면 개장 신고 필증입니다. 여기 보면은 개장 신고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장 신고 필증 요거가 있어야 화장장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개장 신고 필증 받는 요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족한테 안내를 해서 필증을 받아오면 요걸 가지고 화장장에 접수할 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 화장 예약할 때는 이 개장 신고 요 기관,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옥산 면장돼 있죠. 우리가 예약할 때는 요 기관명하고 그 다음에 번호, 요거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족한테 요거를 발급받도록 안내를 하고 환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약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유공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한번 열어볼까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다 열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인증도 받고 그런데 예약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려고 열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인증을 받으면 국립묘지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 같으면 대전 현충원. 자, 그러면 이 안장 신청을 하면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면 보통 이튿날 오후 2시쯤에 나와요.
이거는 이 장례 지도사가 확인해야 되는데, 왜 확인해야 되냐면, 심사가 어떻게 돼요? 통과했는지,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뭐를 보냐면, 보훈처에서 그 고인의 전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나 사회에서 전과가 있으면 국가시설로 못 모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지자체 운영하는 대로 봉안당으로 모시면 돼요. 거기는 그런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그 비용도 그 지자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경감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훈지청에 전화로 하셔가지고 그 대통령 근족이라든가 유골함, 태극기 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보훈지청을 잘 모르면 인근의 보훈지청에 전화하셔서 유공자가 돌아가셨는데 태극기, 유골함 신청하겠습니다 라면 그분들이 물어요. 유공자 인적사항, 그러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성함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팩스로 사망진단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드리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 유족이나 장례 지도사가 직접 가서 수령했는데, 그 이후에 무궁수훈자회에서 배송도 해주고 설치도 하고 또 도착해서 그 태극기 덮는 의식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즉실천해야 돼, 즉실천. 하나라도 이 타임을 어떻게 돼요? 놓치면 유족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다든가 장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중요한 거를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이 즉시천, 그 다음에 성심껏. 항상 그 즉시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리고 이제 장례는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놓쳐서 뭐 이런 절차를 예를 들어서 뭐 놓쳤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그 만약에 대전 현수원에 갔는데 심사가 안 돼 있다.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여러 종교 있는 거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간혹 이제 일반 장례 지도사 교육 받으면 장례 이 서비스에 수입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광고 많이 하는 데는 선불식 그 할부금융에서 뭐 요즘에 보람상조라든가 프리드라이브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는 선불식 할부금융을 해가지고 미리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불식은 돈을 내지 않고 장례를 다 모시고 나서 결제하는 방식. 요거는 우리나라가 82년도에 이 일본에서 상조가 도입됐는데, 제일 먼저 도입된 회사가 부산상조입니다. 네, 부산상조가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보람상조하고 프리드가 회사를 굉장히 키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불식은 선불식의 어떤 그 폐해 때문에 그 후에 생겨났는데, 요거는 이제 장례 끝나고 결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직영 위탁 도급돼 있는데, 우리나라 상조회사가 직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직영은 없다고 보면 돼요. 직영으로 하는 데가 예담이라든가 불암상조가 하고 있지만 일부 또 위탁을 주고 있어요. 대부분이 도급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자격증 제도도 그렇고 장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장사법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면은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분묘기지권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2001년도 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묘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에 묘를 썼어도 어떻게 돼요? 토지주가 함부로 묘를 이장한다든가 파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법에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꿔서 어떻게 돼요?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이전에 그럼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모셨던 분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법 그러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가 규율 받는 거는 민법에 규율을 받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권, 채권 들어보셨죠? 물권, 채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물권 우선주의에 물권 우선주의. 그걸 왜 설명드리냐면 물권의 권위는 뭐냐면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은행에서 근저당을 5억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토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권리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떼일 염려가 없겠죠. 1순위로 근저당하면. 근데 채권은 뭐예요?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고 근데 그분이 돈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물권 우선주의고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또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시효가 5년입니다. 상사채권. 그래서 5년 넘어가면 돈 못 받아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 간에는 몇 년? 10년입니다. 물론 뭐 시효는 나중에 판결 받아 연장할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서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권 우선주의면서 소멸시효 제도를 둬서 어쨌든 그 거래에 어떻게 돼요? 뭐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제도를 둬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소멸되도록. 그게 뭐냐면 그 용어에 뭐가 있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법은 뭐냐면 어떤 국가나 어떤 시혜가 아니고 본인이 주장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취득시효는 우리가 20년 동안 공평 평온하게 점유 사용 수익하면 등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들어보셨죠? 남의 땅을 20년 동안 내가 점유하면서 사용을 하면 20년 지난 뒤에 법원에 청구해서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주가 어떻게 돼요? 계속 사용료를 받아왔으면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시골에 그런 데가 있어요. 이 땅을 남의 땅에다 계속 사용을 했단 말이죠. 사용했는데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에다 청구하면 법원에서 요건을 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분묘기지권은 물권 우선제로 했는데 분묘기지권은 공시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등기부에 보면
뭐 근저당 해놓으면 이 근저당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지권은 공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 들어보셨죠? 건물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 공사했던 업체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지나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것도 물권이에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시적 매장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묘를 쓰면 내 땅에다가 묘를 쓰든 아니면 국가시설에 묘를 쓰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1차 30년, 그 다음에 2차 30년인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되냐면 1차 30년 이후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5년만 더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같이 모시면은 45년이면 끝나지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매장이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모신 날로부터 45년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우리가 1차 30년, 15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화장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안을 장사정보에서 화장 예약을 하려고 해도 24시간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전에 지금 화장장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회차가 몇 시에 끝나요? 3시 반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화장장마다 좀 틀린데 오늘 저녁에 한 5시쯤 돌아가셨는데 내일 화장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전에 화장 못해요. 왜냐하면 화장장이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그것도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 국가에서 정한 전염병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그거에 저쪽으로 안 맞아요. 예전에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때 그때는 코로나가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런 24시간 적용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안치실 온도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냉장고로 하지만 냉장고는 아니고 섭씨 1도에서 5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무안 공항 사고 났을 때 봉사활동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 모셔놓은 안치 냉장고가 컨테이너 박스 돼 있는데 뒤에 유심히 봤어요. 3도로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장 사용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장례장 가시면 시설, 그러니까 빈소라든가 적백식 사용료를 내게 되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입실한 시간부터 24시간이 하루로 됩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 10시에 입실하게 되면 다음날 10시. 그런데 만약에 12시간이 지나면 발인하는 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안 되고 12시간이 지나면 하루로 보고 12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당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리 요령 중에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장례협회 자료실에 보면은 장례문화종합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좋고요. 이제 큰 것만 설명드리면 요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한 달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는 3개월 내에. 또 여기
재산 한정 상속 승인돼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3개월 내에 법원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뭐 빚이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족이 실익이 없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반드시 상속 그 포기 신청을 해야 빚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습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염습 입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용품들이라든가 뭐 있겠는데 우선 관을 설명드리면 관에 제가 먼저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재질별로 사이즈별 두께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으로 이 재질별로는 많이 쓰는 게 오동나무겠죠. 가볍고 화장미 95%다 보니까 이런 향나무라든가 뭐 이런 비싼 거 두꺼운 관은 화장장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질별로는 오동나무, 솔송나무, 온나무, 향나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매장용으로 솔송, 뭐 옷향 이런 거는 매장용 많이 쓰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질별로 구분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우리가 보통 호칭을 보통관, 그 다음에 특관, 왕특관, 제작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다 왕특관까지는 기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문할 때 이제 고인 체격에 따라서 이렇게 뭐 보통관이다, 왕특관이다, 특관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께별로 0.6, 1.0, 1.5가 있는데 요거는 0.6은 대략 18mm 정도, 그 다음에 1.0은 한 3cm 정도. 지방에서는 화장용으로 거의 요걸 많이 씁니다. 0.6. 수도권에서는 보통 요걸 많이 쓰더라고요. 1.0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위 구별 방법은 크게 나눠서 면, 점화, 대마 이렇게 하는데 면이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가격이 높고 대마가 높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상조회사 상품에 보면 300만 원대에는 점화 수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어때요? 수위를 이제 고가품을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나라 수위는 전부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그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동 선배 제작한 걸 했는데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유골함을 보시면 이제 봉안함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것도 재질별로, 사이즈별로, 기능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함, 도자기함, 수태함 돼 있는데 목함은 뭐예요? 나무로 된 거. 그 다음에 도자기, 그 다음에 수텐. 이 수텐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누가 개발을 해서 이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도자기함도 황토함이 있고 진공함이 있고 뭐 2중, 3중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법 많아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진열을 해놨는데 도자기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목함, 나무로 된 거.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저렇게 어떻게 돼요? 유골함을 즉시 제공하지 못하면 종이함으로 임시로 제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현충원이나 호구원에 모시고 가면 그때 저거로 교체를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그 상담하는 요령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좀 휴식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하실 때 이 절제된 언행을 사용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충남 서해안 가니까 사투리를 어떻게 써요?
그래시오, 안 그래시오, 그래. 근데 어떻게 단아까 이렇게 절제된 언어를 쓰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먼저 어떻게 말을 안녕하십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깊은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성도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아니면 목사님들이 다른 그 멘트가 있으면 먼저 멘트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인이 계신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앰뷸런스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병원이면 어떻게 돼요? 병실, 그 다음에 호수 주환자실, 임종실 어딘지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예가 있어요. 충남대병원 그러면 대전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어요. 간혹 어떻게 하냐면 충남대병원 그랬는데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세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종 충남대, 대전 충남대, 몇 병동 몇 호까지. 특히 청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청주, 의료원, 충주 발음이 약간 이상하죠. 청주로 갈 분이 충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병원 충주 의료원 같으면 원주 밑에 있는 충주 의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청주 같으면 대전하고 가까운 청주 의료원이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울서 앰뷸런스가 운구해가지고 청주 의료원 얘기했더니 차가 충주 의료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실이 정해졌으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몇 병동 몇 호실로 앰뷸런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족은 얼마나 걸리는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럼 대략 3,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대략 앰뷸런스가 요 정도면 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 병원비 정산하시고 사망진단서 7통, 영정사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면 유족들이 어떻게 돼요? 사망진단서 왜 7통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사망신고, 장례식장, 화장장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7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장례 지도사인데 7통을 준다고 따로 또 10통을 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7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나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시고 장례장 가시면 확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이 계신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요? 장례식장은 예약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약했다고 그러면 장례장 몇 호로 예약하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세종 충남대, 대전 충남대, 청주 의료원, 충주 의료원 약간 그 구분하기 어려운 데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례장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족이 예,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알아봐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빈소 크기가 있는데 유족이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크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례장은 임대할 때 80평, 100평, 뭐 50평 이렇게 하는데 이 유족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대중소 중에서 어느 정도를 원하십니까?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면은 몇 평이냐고. 그럼 대략 그 대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지방에서는 100평 정도. 그거 이상이 되면 큰 평수.
중간 크기는 보통 7, 80평, 그 밑으로 5, 60평 때는 뭐 작은 평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하다 보면 100평 그러면은 유족들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중간 크기 원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충남대병원 장례장 확인해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충남대병원에 원하는 빈소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없다 그러면 다른 데 또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이때 그 빈소 예약하면서 이튿날 입관 시간까지 입관 예배를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 일정 보셔서 입관 시간은 오후 3시면 좋겠다 아니면 4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미리 입관 시간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입관 시간을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으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약을 했으면 예약을 했다고 안내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그 빈소 크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5남매면 유족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으면 소천하셨으면 긴 3일장으로 하면 빈소가 어떻게 돼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조문객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중간 크기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늦게 돌아가셔서 내일 하루장으로 하면 어쨌든 큰 거로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장례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봐야 되잖아요. 장법은 화장으로 모십니까? 매장으로 모십니까? 여쭤보고 화장한다 그러면 먼저 화장장 예약을 하게 해가지고 소천하신 성도님의 조남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문자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전화로 받아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인적사항을 받아서 뭘 하기 위해서요? 화장 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 예약만 해도 장례 절차는 50% 이상은 다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1번 장례 지도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그 장례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내가 직접 예약하기에 바쁘고 그러면 협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협조자 한번 뭐 가족이 돼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집사님들이 계시면 집사님 하셔도 되고 어떤 분한테 자 이렇게 화장 예약을 좀 해달라. 왜 그러냐면 이거가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고 대전 시민인데 대전에 화장 예약을 못하고 은하수로 한다든지 은하수도 없어서 뭐 청주로 간다든지 만약에 뭐 공주로 간다든지 이러면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대전 정수원에 1회차가 8시 40분인데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의향을 안 물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장례는 빨리 마치는 게 유족들도 좋고 여러 가지 또 대부분이 요즘에는 또 바로 복귀해서 업무를 보지를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보시고 뭐 2회차로 한다든지 그거는 정하시면 됩니다. 저기 그 대전 정선에서 예약이 안 돼서 세종으로 해도 가격이 차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그렇죠. 관할 시민한테만 떼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시민은 9만 원인데 네, 대전시에서는 9만 원인데 다른 데 가면 1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인접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주가 100만 원이고 청주 그 다음에 요 충청권에는 뭐라 하냐면은 관외 그 다음에 인접적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인접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관액분으로 취급을 안 하고 100만 원 받을 거를 뭐 50만 원. 그거는 이제 화장장별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매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장지를 알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 이런 분이 있어요. 매장할지 화장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유족이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장 예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 예약했다가 취소를 하면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유족이 만나서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예약을 하면 화장 예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말씀드려서 화장 예약해 놓고 그 다음에 취소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족이 예, 그 상품이 그러니까 장례 상품이 얼마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화사로 즉답을 하시면 안 돼요. 즉답은 피하시고 그러면 출동해서 만나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화장 예약까지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고인을 장례장 모시려면 앰뷸런스가 필요하겠죠. 여기 업체에 앰뷸런스 업체에 문자로 충남대병원 몇 호실에서 충남대병원 장례장으로 이송 바랍니다. 문자를 주고 유족 전번을 같이 어떻게 돼요? 문자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앰뷸런스 업체가 유족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앰뷸런스가 얼마 만에 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겠죠. 그러고 이 장례 지도사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장례장으로 출발할 때 전화를 반드시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제대로 출동을 했는지 출발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문자만 해놓고 그분이 못 풀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장 예약하는 요령, 제가 아까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9월달 현재고 12월달에 95%예요. 특히 충청권에는 화장 예약이 더 치열합니다. 왜 치열하냐면 국가 장사 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대전 현충원, 네, 그 다음에 괴산 호국원. 네, 네. 왜 그러냐면 유공자들이 수도권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죠. 2,500만 중에 유공자가 다 어디서 화장을 해요? 청주나 대전이나 세종에서 화장을 해요. 왜냐? 화장 비용은 유공자는 어때요?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에 사신 분이 벽제까지 가서 화장해가지고 일 오려면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복잡하겠죠. 서울에서는 보통 지방 내려오면 3시에 보통 출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대전 현충원 가려고 그러면 대전이나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예약을 하게 됐죠. 그리고 괴산 호공원 가는 분들은 청주에다 예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주나 대전 화장장에서 그 지역민을 먼저 우선권을 줬지만 일부는 비워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재빨리 예약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은 또 예예요. 대전은 이 대전 시민을 먼저 우선해가지고 대전 시민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이튿날 일정 시간 지나도록은 의지인을 예약을 못하게 또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예. 그렇구나. 네, 그거 참고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목사님들이 지역에 대전, 세종, 청주 이런데 화장장을 한번 아까 이하늘 장사정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보셔야 돼요. 비용을 어떻게 받는지, 관내분, 관외분, 인접지역,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목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이랬어요.
사망 접수를 받고 이해하는 장사 정보에 예약을 하는데 이거 예약하다 보면은 출동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가족이든 아니면 교회 뭐 집사님이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예약을 하고 이제 이 출동을 하시면서 이때 바로 이 재단 꽃장식 업체라든가 상복 업체, 도우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처들은 이제 다 이제 어때요? 계약을 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밤에는 또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6시 반이나 7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준비시키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에 화로가 여유가 없을 때 먼저 어디 1순위 어디에요? 세종에 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청주든 대전이든 은하수로 먼저, 예.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공주, 김천, 뭐 인근에 찾아서 일단은 예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안 맞더라도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도 있죠.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때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 대전 시민은 대전에서 9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 청주 가면 100만 원, 김천은 80만 원이에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이하늘 장사정보 화장 예약 상단 메뉴에서 일반 시신, 그 다음에 대전 정수원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하시는데 일단 이거는 그 틈나는 대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제 끝까지 예약하기는 어려운데 끝까지 해보시려고 그러면 다른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분을 사망자로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해놓고 얼른 취소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이 예약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인증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팁을 했는데 이 예약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사망 진단서를 받아갖고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서 발급받고 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화장장은 어떻게 해요? 급한데. 그러면 사망 시간은 지금 만약에 3시인데 이때 전화 받으면 이전에 돌아가셨죠? 그럼 대략 2시라고 넣어도 원칙은 아니지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고인과의 관계, 여기는 지인으로 넣으셔야 돼요. 대행으로 넣으면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중에 이제 실제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또 관계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사실상 관리자, 여기 사실상 관리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화장 예약이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사망 진단서에 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맨 왼쪽 위에 보면 병록번호 1년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그냥 대략 넣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망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기사에 보면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화장 예약하기 어려우니까 장례장에서 허위로 막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화장지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리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허위로 막 예약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판매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매표네, 매표. 예. 그 다음에 개장 유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장 신고 필정을 받아서 요령은 말씀드렸죠. 읍면동 사무소 묘지 사진 원거리 근거리 측면 이렇게 하셔서
이하늘 장사 정보에 예약을 하시는데 개장 6월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족을 만나서 컨설팅, 상담하는 요령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써있어요? 간단하게 신속히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상담 중에 유족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말라고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 수의해놨는데 수의값을 얼마 공제해 주겠냐.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돼요? 수의값이 우리가 보통 예전에 해놓은 분들은 비싸게 수의해놨죠. 뭐 200만 원, 300만 원 해줬는데 요즘에 어떻게 돼요? 수의값이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근데 어떤 상조회사 보면 뭐 도우미 한 명, 몇 배 한 필, 뭐 예를 들어 연구차 한 대, 리문진 한 대 이렇게 뭐 회사마다 틀리지만 그럼 유족은 생각이 달라져요. 아니, 수의를 우리 어머니 300만 원 주고 해놨는데 요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물으면 그때 예전에 수의를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품 설명을 드리고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하시는 그런 그 회사도 어때요? 상품이 다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설명드릴 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삼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지원 드립니다. 아니면 적절한 멘트로 이제 하시고 나서 저는 장례 선교사 누구누구입니다. 절차상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명함 있으면 명함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이 유족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고 상조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크게 장례식장은 임대업이고 어디에요?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다음에 사망 지나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참한 조견표라고 했는데 이게 내내 요거예요. 임대업과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나누는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장례 일정은 3일장이고 위로예배 아까 화장 예약을 해놨으니까 발인 시간도 이미 정해졌겠죠. 언제 예를 들어 8시 대전에서 만약 1회차 8시 40분 같으면 보통 충남대에서 7시 정도는 발인해야 돼요. 그러면 6시 반에 발인 예배 올리고 7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예배 몇 시, 입관 예배 몇 시, 그 다음에 장소는 빈소 아니면 뭐 연회식장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상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해서 뭐 재단 꽃이라든가 관수이라든가 상복이 몇 벌이라든지 리무진 장이 버스 막 이렇게 이 상품마다 제공해주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대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도우미 같은 경우에 총 몇 시간, 그 다음에 빈소용품, 입관용품 다 제공해드리고 요구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금액을 정해놨겠죠? 그 설명드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장례장은 임대업이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와 음식, 주방 도우미 정산하시고 시설은 안치실, 입관실, 빈소, 접객실, 영예식장 요게 다 시설에 포함되는 겁니다. 요거 지금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데 이따 도표를 보시면 이제 딱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복은 요 지방에서는 보통 추가는 세트에 5만 원, 여자는 2만 5천 원. 그 다음에 리무진은 대략
뭐 200kg. 근데 만약 200kg가 넘어가면 키로당 2,000원씩 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내 도우미는 10시간 기준에 11만 원인데 심야 시간은 1만 5천 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의 심야 시간이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심야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할증이 됩니다. 1.5배.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양식을 꺼내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그, 고인, 성함, 그 다음에 연세, 종교, 직분,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서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양식을 뭐 회사에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혹시 제가 샘플이 있으면 따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